현명한 보험 지식을 전해드리는 보험 매거진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바뀌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확대시켜주는 복지 확대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 있는데요. 비급여 의료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정세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는 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제 급여 항목이고 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혜택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개인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급여 항목의 이런 부담금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보장을 꼭 가지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장을 통해서는 이 급여와 비급여에서 발생한 부분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합산된 금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렇게 실손 의료비 보장을 가입해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비급여 항목이 목돈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을 입원비라든지 수술비 보장을 통해서 목돈을 지급받는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이 진단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진단자금은 진단을 받은 즉시 일시금으로 목돈을 수령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목돈을 지급받은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단자금을 좀 목돈으로 넉넉하게 자금을 크게 준비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정부는 이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보장을 항목을 확대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스스로 이 민영화 보험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또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일단 가입을 하실 때는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한테 정말 맞는 보험인지에 대한 비교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시는 보험료의 합산에 비해서 보장받는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조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예측해 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가입하시는 상품의 주계약과 기본계약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단자금이 얼마씩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꼭 비교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해마다 늘어나는 이 비급여 의료비를 체감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그 의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세윤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